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게임 원화 배경 오브젝트 강의를 진행하게 된 SBS 게임 아카데미 유지연 강사입니다. 장르별로 요구되는 배경 컨셉의 분위기와 디자인이 다르듯이 그 배경 안에 속해 있는 오브젝트 작업 역시 일관된 목적의식을 갖습니다. 전체 배경 뷰에도 맞닿아 있는 형태여야 하고 빛과 그림자의 흐름이 일관적이어야 하죠. 디자인의 직관성과 제작 목적성에도 부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연구해야 하는 배경 오브젝트 작업에서도 이런 내용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의는 포토샵 대신 프로그램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총 10강으로 강의 순서로는 크게 배경 컨셉에 맞춘 세부 오브젝트 드로잉, 그리고 오브젝트의 이해, 오브젝트 디자인, 완성, 진행으로 나누어집니다. 최종적으로는 배경 전체 컨셉을 유지하고 목적성에 충실하며 장점을 부각시킨 오브젝트를 디자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강의는 기본적으로 포토샵 프로그램의 툴을 다룰 줄 아시고 레이어를 다룰 수 있으신 분들이 들으면 적합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배경 컨셉 디자인의 같은 흐름을 가진 오브젝트 뷰와 디자인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컨셉 디자인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컨셉 디자인이란 것은 기획 의도에 맞는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보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에 있습니다. 전체 컨셉이란 건 세계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 녹아있는 분위기는 세부 오브젝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1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뷰 설정의 이해, 게임 안의 리소스들의 명암 기준 제1강 시작합니다. 자, 이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뷰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이전에 우선 뷰 설정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뷰 설정을 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컨셉과 맵 구성을 할 때 그 개발 초기 단계에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 뷰인데, 쉽게 말하자면 화면을 비추는 카메라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어떤 쿼터뷰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쿼터뷰라는 것은 등축 투영법이라고 해서 좀 생소한 말이죠. 자,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자, 이런 형식의 어떤 도형을 놓고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형을 만약에 그린다면 앞에가 더 넓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보고 있다면 이 시점 기준이라면 여기가 좁고 여기가 더 넓어지게 되죠. 뒤로 갈수록 좁아지고 앞으로 갈수록 확대가 되는 그런 형태의 도형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조금 수정을 해보자면 이런 식이 되겠네요. 조금 벌어진 형태. 그러니까 여기가 넓어지고 확대되는 반면 뒤에는 뒤로 갈수록 점차 좁아지는 어떤 소실점 구조로 보는 것 말이죠. 그러니까 여긴 사람이 이만하지만 앞에 오면 이만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시점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등축 투영법이라는 이 쿼터뷰라는 것은 앞길이 뒷길이 앞길이 뒤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큐브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다 똑같이 쌓을 수 있는 것이죠. 제작을 했을 때 다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놔도 똑같고 여기다 갖다 놔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쿼터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게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고 경계의 그 모습은 완벽한 육각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2D 그래픽 게임에서는 뭔가 3D 환경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 깔아놓고 여기서 캐릭터가 있고 저기서 캐릭터가 있어도 똑같거든요. 작아지지 않아. 너 왜 작게 그렸지? 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크기가 변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다면 리소스를 좀 아낄 수 있겠죠. 그리고 리소스를
그만큼 아낄 수 있다는 건 용량에도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용량 문제에도.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자 일단 설명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많은 게임에서 쓰이기도 하는 것이 컷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써드리자면 등축 투영법입니다. 대신에 이 쿼터뷰 등축 투영법에 그냥 쿼터뷰라고 할게요. 이 쿼터뷰에 그 단점이 하나 있는데 단점은 이게 다 단조롭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에 있으면 뭐 이만해야 되고 뒤에 있으면 이렇게 작아 보여야 된다는 게 우리의 어떤 현실감에 있는 그런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깨버리기 때문에 앞에 있어도 뒤에 있어도 똑같기 때문에 게임 안에서는 뭔가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환경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억지스러운 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쿼터뷰는 예전 게임에서 많이 사용했던 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뷰를 하나 정할 때 내가 건물을 여기 위에다가 짓는다면 모든 오브젝트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흐름을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건물이 무지막지하게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집 짓고 사는 거죠. 똑같이. 근데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 그리고 사람도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을 할 수 있고 맵 구성도 다양하게 해볼 수 있지만 시점의 변화가 없다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규제? 시점의 변화가 없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아까 말한 대로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커터뷰는 아직까지도 많은 게임 회사에서 게임 제작을 할 때 차용하는 뷰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제 그래서 또 다른 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건물을 우리가 하나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건물을 하나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지금 그리는 건물에서 어디를 보고 계신지 한번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물을 하나 그렸을 때 여기에 뭐 이렇게 주식회사, 꼬꼬회사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제 우리가 보는 시점을 만약에 여기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위에도 볼 수는 없지만 뭐 아래 바닥은 다 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건물의 딱 형태라고 본다면 말이죠. 근데 사실상 이 건물은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위치 이 시선상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 이 건물은 위에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네모난 건물이에요. 근데 우리 시선은 이렇게 뭔가 왜곡시키고 그 좀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까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딱 정해진 시점 안에서 다른 그 물체나 그런 개체들이 이렇게 왜곡돼서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그릴 때도 좀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자 할 때는 퍼스펙티브를 좀 강조해서 앞에 있는 건 더 크게, 뒤에 있는 건 작게 이렇게 그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뷰 설정을 할 때는 기본적인 이론은 이래요. 그러니까 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카메라의 시점 변환이니까요. 그런데 게임상에서는 이걸 좀 달리 씁니다. 그래서 항상 위에가 보여야 되는 거죠. 네. 이건 좀 컷업이랑은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어찌되었던 건물이 바닥이 보이는 것보다는 지붕이 보이는 게 예쁘잖아요. 그리고 캐릭터가 막 아래서 봤어. 그럼 아래서 보면 발자국만 보일 거잖아요. 뭐 사람이 이렇게 있고 팔 이렇게 있고 아래서 봤을 땐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일 거잖아요. 여기 가마 이렇게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최적화된 그래픽을 만들어야 될 때
일단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제 시점을 만들어서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까 말한 쿼터뷰라고는 그 맥락은 가지고 가지만 이제는 조금 자유로운 뷰를 만들어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뷰는 여러분이 마음껏 만들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여기서 만약에 뷰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런 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뷰도 만들었죠. 그리고 이런 뷰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아예 이런 뷰, 이건 좀 같은가? 이렇게 좀 아예 위에가 다 보이게 이런 뷰를 만들었다면, 직선은 다 동일해요. 근데 얼마큼 보이냐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만큼이 보이고, 이건 이만큼이 보이고, 이건 이만큼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까 윗면이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오퍼시티를 낮춰 놓고 작업을 해볼 때, 자, 이제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컬러를 바꿔볼까요? 이렇게 건물을 그릴 때 이 바닥에 맞춰서 한번 기본적으로 건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네, 이런 식의 건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뷰에 맞춰서 작업을 한다면 이런 식의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뷰가 만들어진다면 거의 완만하죠. 완만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윗면이 보이지 않는 형태의 건물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이라면 거의 완전 경사졌죠. 그러면 이런 식은 거의 지붕이 다 보이는 형태, 대신에 옆면은 거의 보이지 않는 형태의 집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놓고 봤을 때 뷰가 어떠느냐, 저러느냐, 막 이런 거를 따질 때 어떤 걸 보냐면 이거를 보는 겁니다. 바닥이 보이는 기준. 이건 제가 임의로 그렸으니까 조금 나갈 수도 있으니 이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닥이 보이는 기준. 네, 다 동일하게 바닥이 보이는 기준. 이것을 뷰라고 통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뷰는 게임상에 한 번 유지가 되기 시작하면 끝까지 유지가 되고요. 갑자기 막 무슨 엄청나게 프로젝트가 막 격변하지 않는 이상 뷰는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뷰 하나를 바꾸는 순간 전체 리소스들이 다 변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뭐 UI 소스 뭐 이런 얘기는 어렵죠. 예, 이런 거 모두 다 해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개발 초기 단계에서 왜 뷰가 중요한지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뷰를 잡아놓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뷰 설정에 이해를 한다는 건 전체적인 게임 컨셉 안에서 내가 그 배경에 어느 정도로 오브젝트 작업을 이렇게 많이 뽑아낼 수 있느냐라는 그걸 떠나서 일단 카메라 위치를 확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시점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왜냐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오브젝트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그 게임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뷰는 뭐 만약에 이런 뷰야. 근데 내가 만든 막 오브젝트들은 다 뷰가 이래. 그러면 이걸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체를 만들어 놓던 이 뷰에 맞춰서 내가 만약에 곰인형을 그릴 거라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요 위에가 보이는 형태로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뭐 누워있는 공도 뭐 그래도 돼요. 그렇지만 뷰는 네,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뷰의 설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설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가야 컨셉이 힘을 얻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뷰 설정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꼭 정해놓고 가야 하는 부분인 거고, 여러분이 앞으로 오브젝트 작업을 하시던 건물 작업을 하시던 어떤 이제 강의 듣다 보시면 예, 들었다 보면 그 나중에 그 건물 랜드마크 작업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작업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1강에서 뷰 설정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꼭 인지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뷰를 하나 잡아놓고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약에 뷰가 지금 이 정도의 이 정도가 이쁘겠죠? 여러분이 자유롭게 잡아보시는 거니까 뭐 언제고 뷰는 바꿔서 작업을 해보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비단 저만의 경우가 아니라 작업을 하시는 작업자분들이 나중에 나 자꾸 옆으로 나란히가 돼. 옆으로 나란히.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해진 뷰 안에서 내가 만약에 이런 뷰를 지금 끝까지 연장해서 그거 본다고 치면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은 건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이제 막 되게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데 이 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그리면 아까 제가 예시로 잡아줬던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박스죠. 박스에 갇혀 있게 돼요. 왜냐면 여기서 막 이렇게 되게 예쁜 창문 붙이고 여기 막 문에다 장식해주고 뭐 이렇게 뭐 기분 이상한데 자 이렇게 해서 뭔가 붙이고 여기에 뭐 뭔가 막 외양간도 있고 그리고 여기 뭐 말도 있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이 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확장한다고 했을 때 이제 다양하게 많은 건물들이 이렇게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방법을 바꿔볼까? 그리고서 이 입구를 이렇게 하고 이쪽 건물을 조금 이렇게 없애는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도 이제 결국에는 이 박스를 못 벗어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요. 왜냐면 뷰는 지켜져야 되는데 디자인할 거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박스를 안 지킬 수도 없고 이제 그렇다고 무시하고 그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는 테이블도 네모네. 이 뷰를 지키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놓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놓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놈의 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뷰 설정을 하셨을 때는 이게 그냥 단순히 기울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브젝트 작업을 할 때 그 건물을 얹어 보거나 오브젝트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 뭐 이런 건물이 있다고 칩시다. 뭔가 이상한데? 자, 다시 그려야겠다. 그냥 쉽게 그릴게요. 이 뷰에 맞춰서 그냥 뭐 이런 건물이 뭐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뭐 여기에 이렇게 굴뚝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 간판도 이렇게 막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캐릭터 사이즈에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춘 입구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뭐 창문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그 나무라고 하나요? 울타리 같은 뭐 이런 걸로 장식도 해주고 해줍시다.
이런 게 있다고 쳤을 때 오브젝트는 좀 더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건물에는 그 컨셉이 있잖아요. 컨셉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 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오브젝트는 좀 더 자유롭다는 거. 왜냐면 만약에 "아 여기 대장간 건물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 맞는 걸 해 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대장간 관련된 자료를 찾으면 돼요. 아니 진짜 죄송합니다. 예. 대장간. 예. 대장간이라고 하면 찾게 되죠. 그런데 그 소스를 찾을 때 굳이 이 뷰를 신경 쓰지 않고 이만큼만 보이면 된다는 기준 하에서 여러분은 뷰를 잡을 때 이런 원형을 한번 그려 보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뷰에 관련해서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임의로 이렇게 잡아 보는 거예요. 에디트 들어가면 획이 있을 거예요. 스트로크라고. 지금 이게 한글 버전이라서 획이라고 써 있는데 파일 옆에 에디트 들어가면 스트로크라고 있어요. 스트로크 들어가서 뭐 3픽셀 아니다. 좀 더 쓰자. 자, 5픽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활성화를 끄고 이거를 갖다가 보았을 때 이게 내가 모든 오브젝트에 통용해야 되는 하나의 뷰가 완성이 된 겁니다. 왜냐면 저렇게 짝대기 긋다가는 이게 굉장히 머리 아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뷰래. 이 레이어를 잠궈 버리고 이제 내가 자유롭게 디자인을 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뷰에 안 맞으면 조금씩 수정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뷰 설정을 이해를 한다는 것은 뷰에 맞춰서 내가 그려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나는 맨날 막 이런 거 그리고 싶은데 자꾸 나한테 좀 이런 걸 좀 그려. 막 위에 보이게 귀엽게 막 하면은 이게 요구한다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죠. 예, 가이드라인이 여기 있습니다. 네. I'm guide. 예. 이 라인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화단을 하나 그린다라고 하면 내가 동그라미니까 편하겠네요. 예, 저 정도 뷰에 맞춰서 내가 화단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화분이군요. 그리고 이런 식의 화분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꽃을 얹는 거죠. 이렇게 짜잘하게 꽃을 그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오브젝트는 사이즈가 워낙 작기 때문에 지금 저는 설명해 드리려고 꽃을 막 5만 이상한 꽃을 이렇게 막 그리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한 4-5송이, 한 송이만 그리시고 복사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브젝트 작업하실 때는 일단 효율성 항상 생각하시고 연장성 이거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니까 능률이 오르겠죠. 그리고 연장성이라는 건 베리에이션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란 개나리를 했어. 근데 이 화분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노란 개나리, 페랭이꽃, 진달래, 장미 무수히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스 작업을 할 때는 내가 이 화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이 꽃 붙이는 작업까지 다 끝났을 때 얼마든지 옆에 쭉쭉쭉쭉 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붙이고 컨트롤 J에서 음, 음, 여기도 붙이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앞뒤가 다 바뀌어도 별로 제한이 없다는 커터뷰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스를 만들 때는 연장성을 확실하게 이용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리에이션입니다. 그래서 뷰를 이해한다는 것은 소스를 작업할 때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들어있고 여기는 무슨 꽃이 있고 무슨 꽃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팻말도 박아놓고 이렇게 할 때도 전혀 무리가 없잖아요.
타일 작업을 하거나 우리가 로드를 만들 때도 이것이 똑같이 통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뷰 설정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오브젝트 소스 작업의 어떤 이제 한 단계 아니야 3단계는 건너뛰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어떤 하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오브젝트를 묶어주는 작업을 할 때는 이 컨셉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 뷰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짠짠짠. 내가 갑이요. 이 친구가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이 오브젝트를 제작할 거다. 나는 랜드마크를 제작할 거다. 나는 어느 정도 컨셉을 잡아서 건물도 짓고 오브젝트도 한 다음에 어떤 그 나만의 특별한 어떤 월드를, 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혹은 뭐 어디에 뭐 이렇게 입사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안을 할 때도 이 뷰를 통일해서 쓰면 상당히 안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뷰 설정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착안하셔서 항상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해입니다. 이 뷰를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제 명암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까 그 뷰만 설명을 해 드리고 명암은 설명을 안 해 드렸죠. 뷰. 자, 이제는 명암 시간입니다. 자, 명암에 대한 이해. 우리가 이렇게 박스를 놓고 봤을 때 빛이 여기서 때린다고 하면 막 라이트 뿅뿅뿅 때린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가 어둡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자, 이쪽에 그림자가 지겠죠. 이 개체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여기보다는 어둡지 않은 이쪽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제일 많이 꺾어지고 제일 빛에서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이 이쪽이니까. 그런데 게임상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 박스가 아니고요.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자, 같은 박스를 만약에 놓고 예를 든다면 사방에서 빛이 때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형광등, 조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형광등 조명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으신가요, 여러분? 골고루 빛이 들어온다? 아닙니다. 튀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빛 받는 부분 똑같이 이쪽과 동일하게 이쪽도 밝아요. 그런데 이쪽이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살짝 입구가 나 있어. 그러면 이것도 다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어둡긴 하지만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그냥 기본 명암에서 그 채도를 살짝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촌스럽게 막 쨍한 채도로 올린다는 게 아니라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덜 어둡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컬러 박스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어둠을 표현해야 돼. 그럼 이쪽인가? 칠하잖아요. 그런데 게임상에서는 그 어둠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막 이 위에 김처럼 까맣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사광도 표현할 수가 있고 좀 더 예쁘고 디테일한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업을 할 때는 이쪽은 너무 가지 마시고요. 이쪽에서 좀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 저채도로 화사하게 작업을 한다. 이거를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되게 이상하죠. 저채도면 화사하지 않은 거잖아. 왜 나보고 화사하게 하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색은 화사한 게 아니에요. 이건 화사한 게 아니에요. 선명한 거죠. 선명한 것과 화사한 거는 좀 달라요. 화사한 거는 이런 게 화사한 거죠. 녹색을 써도 이게 화사한 게 아니고요. 녹색을 써도 이게 화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채도 쪽이고 좀 블랙이나 그레이가 섞인 톤이긴 하지만 이쪽에서 예쁜 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두운 부분이라면 분명히 이 부분을 써야 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컨트롤 U 하셔서 기본값을 빼서 좀 조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레이어 속성 바꾸셔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브러쉬 특성을 바꿔서 그때그때 해보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남들이 쓰지 않는 색을 굳이 찍어 발라가면서 고민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채도의 색들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칠했어. 칠하고 컨트롤 U 했어. 네, 별로 안 바뀌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 이 정도 색으로 해서 색을 바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만 해도 바뀌고 여기서만 해도 바뀌고 이게 조절이 다 돼요. 근데 얘는 별 차이가 없죠. 아까보다 그냥 조금 탁해졌을 뿐이지 맑아지진 않잖아. 근데 이 친구는 고급스러운 색도 바꿀 수 있고 어느 정도 구현을 해볼 수 있는 색이 다양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쨍할 경우에는 뭔가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밝은 부분이라고 그래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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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색이라고 하면 컬러 박스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예쁜 색은 이 색이지만 나중에 웹상에 올라갔을 때 예쁜 색들은 다 여기 이렇게 몰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이트도 분명 써야 되는 영역이 있죠. 이쪽도 써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채도로 화사하게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너무 쨍해지거나 탁해지거나 이게 우중충해지거나 촌스러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없애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상의 그 많은 작업물들 보시고 색도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왜 이런 색이 나오는지 한 번씩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명은, 게임상에서 조명은 이렇게 형광등 조명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이 형광등 조명의 장점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박스가 있는데 던전이에요. 여기 던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박스를 내가 막 디테일 살려서 막 했어. 막 칠하고, 여기는 여기 은은했지. 여기 칠하고, 그리고 여기 뭐 디테일 살려서 막 뭔가 했어.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양산을 했을 때 이게 도처에 다 깔려 있다고 생각하면 캐릭터는 안 보이고 이 배경이 더 돋보일 거예요. 왜냐면 색이 되게 세니까. 그래서 배경색에서는 뭐 굳이 효과를 주고 싶으면 나중에 수업 과정에도 있긴 하지만 이펙트를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리는 거라든지 뭐 아이템 주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어떤 이벤트성 그런 아이템이 아닌 이상 그렇게 센 색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쨍한 색들. 왜냐면 배경이, 아니 건물도 오브젝트보다 안 튀는데 건물보다 캐릭터는, 아니 오브젝트는 캐릭터를 능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서포트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모든 월드를 책임지고 있는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나의 어떤 숲 안에 있는 작은 나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숲 안에 있기 때문에 예쁘고 안전한 것이지, 얘네들이 숲 밖에 나와서 하나의 어떤 개체로 표현이 되려면 일단 그 컨셉을 이렇게 탈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작업을 하실 때는 분위기를 맞춰서 어떤 게 집중이 되고 어떤 게 서포트인지를 본인이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캐릭터를 그릴 때 어떤 미소녀를 그렸어. 그런데 이 미소녀가 돋보여야 되는데 이 미소녀가 신고 있는 신발이 돋보이면 미소녀에게 눈이 안 가고 신발에 눈이 갈 거잖아요. 예, 그런 시선이랑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강조하고 싶은지를 목적성에 맞게 표현해 주는 것 자체가 컨셉에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 작업을 할 때는 막 뭔가 우중충하게 그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개체의 목적, 개체의 특성, 그리고 어디에 놓여야 되는 어떤 오브젝트인지를 확실하게 결정을 하시고 차분하게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1강 뷰 설정의 이해, 게임하는 리소스들의 명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궁금하신 부분은 따로 메일로 주시거나 알려주십시오. 다음 강의에서 추가해서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첫 수업이었는데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이 강의에서는 오브젝트 양산과 배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어렵다면 강의 보시면서 복습해 보시고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